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이 자신의 구분 소유권을 매매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까지인가요? 조합 설립 전까지라는 말이 있던데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언제인가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그 재건축위원회 또는 재건축조합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아파트나 지역주택조합, 소규모 재건축 같은 이런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것을 시점을 이런 매매 시점을 정해놓기도 해요. 또 지역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이런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 이전, 또 심지어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단계, 설립 단계 이전, 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전, 심지어는 관리처분 계획 이전,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에서는 관련된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유권에 대해서 매매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정관에서 정합니다. 정관에서 이 시점을 정해놓는 거예요. 이런 소유권 매매가 사실은 지분 쪼개기나 이런 거에 연결돼가지고 이런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런 구성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정해놓는 거거든요. 따라서 재건축위원회 또는 재건축조합원들이, 구성원들이 허용해주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이 시기를 정관에 정해놓는 거예요. 보통 재건축조합 설립 전까지 또는 재건축조합 설립 이후에 사업시행 계획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이렇게 정해놓는 것이고, 이런 시기를 정해놓는 것은 그 재건축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좀 이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결국은 정관에 의해서 이게 이제 시점이 변동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정관은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관에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조합원 또는 기존 재건축위원회 구성원들 간의 어떤 이익이 침해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까지 정해더라도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정관 변경을 통해서 그 시점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문득 제가 진짜 되게 갑자기 생각나는 질문인데, 사실 이제 이 구분 소유권 같은 것들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보통 우리가 막 피가 붙어가지고 내가 더 산다, 저게 개발될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제 실제로 막상 집합건물법 이거 재건축을 했는데 더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일반인들끼리 이게 재건축이 되면 이 정도 이득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막상 재건축이 됐는데 하나도 이득을 못 보고 오히려 손해를 봤을 경우 재건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 당사자들 간의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사실상 손해가 나오려면 네. 본인의 어떤 자의에 따라서 소유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내가 샀는데 나중에 예측과는 달리 이게 미분양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결국은 손해가 생겼다. 네. 아니면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더 늘어나가지고 예상치 못한 손해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상 누구에게 탓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보통 이제 그래도 재건축할 때 이제 위원회에서 우리 재건축하면 이렇게 잘 될 거야. 이렇게 뭔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도 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소유자가, 그러니까 매매를 안 하고 그냥 내가 갖고 있던 소유자가 실제로 손해를 보는 일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도 혹시 어떤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을 하나요? 사실은 실제로 가능성은 있죠. 이런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미분양 사태죠. 그러니까 미분양 사태로 인해 가지고 조합이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투는 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5가지 선별된 주제와 질문들로 변호사님의 정말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어땠나요, 정 PD님? 늘 그렇듯 이제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몇 번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 실제 상황들을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 갔을 때 현장에서 이제 변호사님께 직접 손들어서 질문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체에서 뭐 질문이 있냐 할 때 이제 소유자들이 네. 요즘은 이제 옛날과 달리 그냥 뭐,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이익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네. 뭐 금융권 출신들도 있고 막 해가지고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부변호사님한테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고 변호사님도 실제로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만 끝내고 오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조합원들에 대한 상담까지 이렇게 다 마감하고 오시는 걸 지금 이제 현장에서 보면서 지금 저는 이제 이 방송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보니까 훨씬 더 좀 뭔가 저는 더 와닿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늘 그렇듯 저는 그냥 나도 빨리 뭐 조합원이든 뭐든 됐으면 좋겠다. 거의 이런 거 뭐 갖고 싶다. 듣다 보면 숨겨둔 건물이 분명 있을 거다라고 의심이 될 만큼 굉장히 디테일한 이유가 우리 변호사님이 지금 다니시는 그 설명회를 또 직접 같이 다니시기 때문에 고문으로서도 함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였구나라고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와 또 답변, 정확한 답변 나눠주신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면서요. 4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싱그러운 4월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종식 변호사의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1, 2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